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2021년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금 일간의 해는 돼지가 되죠. 돼지가 되죠. 자, 신축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요. 예를 들어서 월지자리에 묘와 일지자리에 미가 있고요. 또 미와 축은 인성이 되죠. 또 묘는 정편제가 되고요. 해는 식상간이 되면서도 내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부모, 혹시나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요? 혹시나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은요. 이제 배우자감을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결혼하기 위해서요. 근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결혼을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서로가 좋아하는데요. 결혼을 하는데 혹시나 또 이제 부모의 그런 허락을 받지 못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내가 어떤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나 집에 이렇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 부모가 이제 내가 집을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집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부자여도. 그리고 이제 혹시나 집을 살 때,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서류를 꼼꼼하니 확인하셔야 되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집들마다 어떻게 생겨 있는지, 혹시나 위에 뭐 아픈 사람이 살지 않나, 옆집에 아픈 사람이 살지 않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혹시나 위에 애들이 있는 경우나 또 위에서 이제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라면 조금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어떤 이제 집을 들어갈 때도 잘 살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결혼할 운이 왔고요. 아니, 결혼할 수 있고요. 재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월지에 이렇게 사가 있고요. 일지에 이렇게 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이렇게 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집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창업을 하려고 꼼지락 하지 않을까. 근데 창업을 하기 전에는 꼭 살펴보셔야 될 것이요. 내 사업 자리에 이렇게 가게 할 자리죠. 가게 할 자리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손님이 사람이죠. 올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지, 또 거기에 이제 한 달간 거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상황을 많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 어떤 가게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곳을 많이 들어가는지, 많이 그런 걸 살펴보셔야 되고요. 미리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손님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거나 직원과의 마찰이 일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재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손재수. 아니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이 손재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혹시나 대운이 뭐 정편제 대운이라던가 이 정편제 대운이어도 예를 들어서 뭐 목대운이죠. 목대운에 내가 37세다. 그러면 37, 38, 39 이때 40, 41 이때 말에 되면은요. 이 40이나 41세 이런 말에 되면은 이런 정편제가 손재수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해운에도 손재수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내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법적 문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대운이 정편관 대운인지 정편관 대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57세다 그러면 정편관 대운은 뭐예요? 화대운이죠. 화대운 58, 59, 60, 61이면 혹시나 이 59세 반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런 말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간지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년에도 간지수 온다고 했으니까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더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남자한테는 관이 뭐예요? 물론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고 자식도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어떤 탈이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남자분들은 내 자식도 살펴보시고 내 명예에 어떤 실축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좀 타겟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이 정편관이 여자분들에게는 남편, 직장, 똑같이 명예도 되죠. 뭐 세금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근데 남편을 또 남편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어떤 내 명예에 실축이 되지 않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세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생기기 때문에, 물론 집이 땅이나 많이 생겨서 나간다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다른 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잘 여자분들도요 또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거, 자, 의뢰생에 대해서 제가 주식 투자 이야기했죠. 을해생에 태어난 분. 자, 주식 투자하실 때, 의뢰생에게는요, GS 리테일. 안 보이네. GS 리테일. GS 리테일이 지금 편의점이잖아요. 이번에 델타 변이가 안 생겼다면 이 GS 리테일이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델타 변이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GS 리테일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GS 리테일이 뭐 GS 홈쇼핑과 합병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10주 정도 샀는데요. 의뢰생한테는 GS 리테일이 조금 돈이 됩니다. 물론 꼭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공부해서 정말 나에게 이거 괜찮다 하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반기에 GS 리테일이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중장기라고 하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뭐 10년도 있고 뭐 5년도 있고 뭐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이렇게 중장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편의점 이런 거는 무슨 경기 민감줄 아나? 그렇게 해서 오래 이렇게 중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 정도 선에서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주식도요, 제가 많이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쭉 올라간 여기에서 샀거든요, 주식을. 그래서 한참 이게 이렇게 하락할 때 다시 또 하나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이제 이렇게 맞춰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처럼 모르는 주린이 분들은요, 이렇게 고가에 절대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이 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매수했다면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저는 바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뭐 어떤 거는 2, 3개월도 걸리고요. 어떤 거는 뭐 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제가 손절하기도 했어요. 손해보고 팔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여기다는 다시 또 투자를 하는지 저는 그걸 이제 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에 대한 목표 요것만 정해서 여기 안에서 그 주식을 한다거나 해서 자기가 정말 베테랑이 될 때까지는 큰 투자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베테랑이 되면 크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몰라요.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합이 서로 맞는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예를 들어 저는 삼성전자가 맞지를 않아요.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뭐 몇 주를 산다. 예를 들어서 3주를 산다. 그러면 이 3주를 사는 동안에 꼭 사면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내려가면 좀 매수하다가 다시 살짝 본전했을 때 저는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맞지 않는 회사는 저는 단타를 해요. 단타 배워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가볍게 1% 2% 먹고 그냥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궁합을 서로 맞춰가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이제 조금 틀려져 있는 그 좀 나하고 맞지 않는 회사는 단타로 가볍게 하는 그런 요령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요, 여기다 투자하실 때 자기가 어디든지 투자하실 때는 꼭 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영상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나중에 막 50개 60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공부를 하려고 체험을 하려고 한 거지만 다른 주린이 분들도 아마 그렇게 돼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표를 먼저 여기다 투자를 얼마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꼭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임계일간. 다음에는요, 임계일간의 GT에서부터 돼지띠까지 12 지지에 대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